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 않고 대학생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치면 펜트하우스급 그 정도 되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번도 땅을 밟지 않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흙 밟기, 흙 만지기 사교육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런 집안에서는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그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대중들하고는 신분이 다르다,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 한국인은 돈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정말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은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적인 것, 정신적 문화를 언제나 높이 두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돈이 전부다 하는 이런 것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니 해도 결국 머리가 좋은, 두뇌가 우수한 그런 것을 최상으로 칩니다. 그런데 머리는 타고나는 것이죠. 돈으로 머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수한 AI 두뇌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내 머리는 아닌 것이다. 만일 나의 자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혼연일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리인가? AI 기계 머리지. 그래서 머리는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가끔 입시 때 같은 때는 돈 많은 집 아이가 좋은 학교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돈 있는 집 아이가 머리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조국 씨를 보십시오.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씨, 돈으로 머리 못 바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돈으로 스펙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 왜 이번처럼 그렇게 가짜로 혹은 속이려고 했고, 또 그런 식으로 더러우는 속였고,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들통이 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머리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0.01%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어쩌라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사회구조가 단순하던 그 근대 이전에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차등이 존재했고 또 그러한 차등이 대물림되곤 했습니다. 우선 환경이 안 좋으면 신분이 낮으면 교육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환경과 계급이 이러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끔 어쩌면은 상당수가 그냥 묻혀버리고 잊혀지게 하는 그런 나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공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죠.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회균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공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균등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소질을 키우기만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그냥 0.01% 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널리 그 넓은 제각각의 범위에서 0.01% 안에 드는 인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인류의 삶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관리하고 하는 그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인재로 되었다. 인재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사람의 삶이 좀 더 원시적이고 단순하게 의식주만으로 그치게 되면 그러면 인재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우수성으로 인한 어떤 차등 그것이 거의 계급에까지 육박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면에서도 많이 평등해졌다. 물론 균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타고난, 자기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 소질을 찾아내서 그것을 갈고 닦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이 잘하는 분야를 탐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저 이렇게 직업군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사, 판사, 교수, 연예인, 돈 잘 버는 직업 여기에 덤벼드는 겁니다. 자기 소질과 관계없이. 심지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어떤 연예인 재능이 있는가가 아니고 얼굴만 반반하면 몸매만 보기에 날렵하면 된다 해서 뜯어 고치죠. 그 민감하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그냥 남의 그 수술칼에 내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경쟁의 룰을 깨뜨리고 부정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하니까 내가 선택돼야 되고 내가 바로 저 자리에 들어가야 하니까 물불가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 나는 그것을 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좋은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동원하고 결국에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조국 씨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헛일입니다. 조국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사람 교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교수가 즐겁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연구하고
호기심이 많고, 물론 이 학문과 관계된 호기심입니다. 그냥 단발적인 저게 뭐지 하는 그 물음표의 나열이 아니고 진득하게 파고 들어가는 선배 학자들의 그 연구, 긴 인류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되짚어가면서 연구하는, 이것을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학자의 자질인데, 그런 사람은 강의하는 것도 즐겁고 학생들에게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찾아낸 의문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또 자기가 찾아냈고 가설을 세워서 확인해 보았던 그 이론을 글로 쓰는 것도 즐겁고 그래야 하는데, 조국 씨의 경우를 보면 아주 곳곳에 정말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국 씨의 논문을 조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힘겨운 것이 보였습니다. 조국 씨는 민정수석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되었는데 장관하기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국 씨의 능력 밖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도 그랬지만 우리 국민 모두 자기 자녀를 이런 식으로 인재 만들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듯이 우리나라에는 논문 표절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실은 도서관에 꽂혀 있는 그 논문들 절대 다수가 독창성이 없습니다. 참고 논문을 몇백 건을 찾아서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하나의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 짜깁기 논문은 흐름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나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문이 살아서 숨쉬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새로운 세계로 뚫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들이 결국은 이 논문 표절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풍토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반 이상이 부모 때문에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글 쓰는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탓하기는 탓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더 아쉬운 것은 내 생각에는 이 논문 표절을 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른 소질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만 키우지 못하고 사장시켰다. 그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0.01%에 들어가는 어떤 분야가 있었을 텐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의 동료 혹은 우리의 선배 가운데 또 그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럴 것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처음에 아예 다른 산을 올라가 버린 경우에는 그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음직하게 여기고
또 남들과 함께 살 때 바로 그렇게 남들이 있다 하는 것이 아주 푸근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안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행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경쟁이 있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방식, 이것이 왜 채택이 되었는가? 그것은 가능하면 그 각 분야에서 더 나은 실력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수단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경쟁이라고 하는 이 수단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위한 것이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A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A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만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나 이외에도 수천 명이 A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경쟁이라는 수단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A 대학교가 알아서 선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 대학교에는 조국 씨 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A 대학교에는 정경심 씨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익을 챙길 것 같습니다. 우리는 A 대학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가장 공정한 방식이 이것이다 하고 다들 모여서 의논하고 만든 것, 그것이 입시제도입니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된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국 씨 그리고 정경심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조국 씨나 문재인 씨의 그 항변인데, 그러면 위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죠. 이 위조 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한 것은 돈 주고 스펙을 만든 겁니다. 바로 돈 주고 만든 스펙을 동원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부인하지 못하겠죠.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 이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경쟁 시스템, 여기에 개구멍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혹시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 또 스카이 말고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학과에 따라서 그런 곳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누구나 그런 거 하지 않느냐, 누구나 스펙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기가 죽죠. 사실 엄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떳떳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국 씨처럼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직접 피해자에게 물어보기로 합시다. 조민 학생하고 경쟁해서 떨어진 불합격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거 용납이 되느냐? 조국 씨 측에서 한 일이 용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조국 씨는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다. 탈법일 수는 있어도 탈법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건지. 그런데 조국 씨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형사범, 범죄자들이 바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런 범들, 범죄 혐의자들이 모여있는 형사법정이 아닌 겁니다. 조국 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악만 아니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양심이 범죄의 기준선은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99.9%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주 까마득히 저 밑바닥에 범죄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씨 같은 사람들, 스카이 들어가는 학생들, 부모들, 위에서부터 줄을 세우면 하위 0.01%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양심은 그래서 그 범죄의 기준선보다는 훨씬 높은, 까마득히 높은 곳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엄격합니다. 양심은 법보다 허용하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밑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밑바닥에 있는 범죄 코앞에 있는 그 선, 그 경계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까마득히 높은 양심의 선을 기준으로 그 한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경험한 이 나라가 삐뚤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양심 없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뻔뻔한지, 이것을 두고 문재인 씨는 제도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사람, 조국 씨가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씨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